편하게 앉으시면. 긴장 안 되세요? 저요? 좀 떨리죠, 저는. 중요한 건데. 그 당시 소속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당시 저는 그 삼여단, 삼공수여단 12대대, 8지역대, 12중대 근무했습니다. 저는 삼공수 15대대 통신하사관이었습니다. 저는 특전사 11대대 중대장이었습니다. 저는 삼공수 선임하사였습니다. 삼여단 통신대대 통신원이었습니다. 이들이 투입된 작전은 화려한 휴가로 불렸던 광주 진압작전. 진압훈련을 약 3개월 동안에 주야간을 거쳐서 했고 간부들은 퇴근을 안 했어요. 광주가 위험하다. 부마 때 그때 우리가 무자비하게 폭행을 많이 했었거든. 우리가 청량리에서 밤에 시간을 모르겠어요. 밤 늦었어요. 출동 준비해라. 광주로 간다. 삼공수는 광주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은 삼공수 스스로가 밝힌 최초의 집단 증언입니다. 야산 쪽에다가 매장했다. 발포 명령은 받은 걸로 하겠다. 공중에다가 실타를 3발을 쏩니다. 광주에 투입된 삼공수를 2년 전부터 조사 중인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삼공수야말로 집단 학살과 암매장의 당사자이자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5.18 그 진압을 위해서 광주에 투입된 삼공수 여단의 전체 그 규모가 약 1,200명 정도 되고요. 이 1,200명 중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최소 50% 이상은 다 만나서 그 현장 상황을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게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의 목표였고요. 그동안 그 피해자들이나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계엄군들의 그 진술과 제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삼공수가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전체 그 시위 진압 물론 이제 7공수, 11공수도 다 중요하지만 삼공수가 최초의 그 집단 발포 광주요. 광주에서 현재 주요한 쟁점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집단 발포, 명령에 의한 집단 발포. 그래서 요 최초의 집단 발포의 상황을 명확하게 재규명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남대 일원에서의 감매장 또는 암매장. 그다음에 교도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감매장, 암매장. 그래서 그 전체적인 상황을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항쟁 초 가장 치열했던 광주역 시위에서 시민들과 맞붙었던 삼공수는 어떤 부대였을까? 광주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가장 잔혹하게 광주 시민을 살상했던 부대거든요. 5월 20날 광주역에서 집단 발포를 했고 5월 21일 이 전남대학교 앞에서도 발포를 해서 우리 최미애 선생님이 내는 임산부들 살상행위를 했고 광주교도소 인근에 있었던 살상행위 삼공수여단이죠. 5월 27일 날 도청에 투입했던 특공여단은 삼공수여단이거든요. 말만 들어도 무섭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사회생활을 40년째잖아요. 지금도 그냥 예비군 개구리복 입은 사람만 봐도 무섭습니다.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 기억은 지금도. (4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월 광주의 가장 공포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삼공수. 우리는 5.18 조사위와 함께 광주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삼공수 최명용 씨와의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지난번에 전화로 한번 말씀드렸듯이 면담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부탁만 하지 마. 아이고. 나도 좀 뒤에 바빠 지금. 조사위가 10차례 넘게 만나며 공을 들였지만 그는 여전히
갈등 중이었습니다. 병사 한 명 한 명을 만나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의 끝에 있는 수뇌부에게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조사위의 계엄군 전수조사는 처음 시도된 것입니다. 전화번호 혹시 있으세요? 전화번호.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뭐지?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오래된 것 같아. 5월에 한 조각으로도 더 듣기 위해 지난 2년간 2천여 명을 접촉해 840명의 목소리를 듣기까지 문전박대가 심했습니다. 계세요, 선생님. 돌아가신 거예요? 10일 전쯤에 돌아가셨다고요? 그건 지금 되는가 안 되는가. 80년 5월에 광주 다녀오셨으면 당시 매장됐던 분들 유골 좀 찾아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좀 있으신가 해서. 예, 광주 다녀오시기는 하셨나요? (42년)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렵게 잊고 살았는데 다시 그것을 또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을 곤혹스러워하고 자기 자신들이 현장에 있었던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또는 사실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되면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다른 동료들로부터 고립되는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여러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42년이 지나도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은 기억의 무게. 그 무거운 진실을 짊어져온 삼공수 5명의 집단 증언이 성사됐습니다. 광주에 투입된 삼공수가 함께 목소리를 내는 집단 증언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제작진도 증언자도 모두 초긴장 상태. 슬래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해주신 말씀을 저희가 자료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동의해 주시는 거죠? 예. 먼저 광주로 그때 내려오시기 전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삼공수에서 근무하면서 폭동 진압이라는 훈련과 그다음에 훈련하고 사격하고 두 가지 훈련을 중점적으로 어느 지역을 정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그 진압 훈련을 약 3개월 동안에 주야간을 거쳐서 했고 우리가 청량리에서 밤에 시간을 모르겠어요. 밤 늦었어요. 한 9시나 밤 10시나 됐을 겁니다. 기차에서 내려오면서 전주가 소유사가 전주로 간다고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도착해 보니까 광주 여기더라고요. 저는 출발할 때부터 알았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준비해가지고 출동 준비해라. 광주로 간다. 20일 날 새벽에 이제 광주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각자 배치를 어디로 받으셨나요? 현재 우리가 전대와 직결했을 때는 순수하게 시민대로 접촉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 그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 전남대학교에 있는 근무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군인들은 틀려 그랬어. 맞아. 내가 확실히 기억나 그거는. 호랑이 부대는 그거 박지하고 확실히 기억나 지금. 그 그 부대 아니야? 뭐였죠? 이 부대는 10일이요. 박지고 7여단이 말. 백마. 예. 광주에 장갑차를 앞세우고 진압을 시작한 공수부대는 7공수와 11공수. 하지만 시위가 거세지자 3공수가 항쟁의 진원지인 전남대와 광주역에 급파됩니다. 작전의 교본을 짜 보급할 정도로 훈련이 잘 됐던 3공수는 달랐습니다. 시위대에 숨어들어 주동자를 색출하는 편의대 작전을 펼치죠. 그러니까 시위를 지휘하는 예. 이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특수 요원들이 거기 현장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 주변에 싸고 있었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합니까? 우리만 알 수 있는 비표시. 근데 이제 그 비표시는 그 특전사 요원들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얘기 한번 진짜 달라지고. 그러면 민간 옷을 입혀 가지고 시 도중에 그거 합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 때 조금 거치는 거는
그런 거 갖다 두드려 패보면 그럼 이렇게 막 표시를 해줘. 그렇지. 그런 것은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손가락에 보통 그 반창고를 빗표시를 합니다. 손가락에 반창고를 붙여서 그래야 하얀 게 잘 보이잖아요. 또 으쌰 뭐 우리 같은 대모하는 사람끼리도 대모하는 데만 신경 쓰지 이 사람이 빗표시를 해갖고 갖다 모르죠. 우리끼리만. 여기 팔목도 그렇고. 그렇지. 팔목이 제일 다 바뀌어요. 뭐 먹물도 가르쳐줬죠. 그 옆에 있다가 이 사람이 주동자이면 그 몸에다가 그 물감을 뿌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조그만 거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대대 작전 장교인지 정보 장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위장을 하고 시대에 들어갔어요. 그게 이게 발각됐다고.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온 장교 한 사람 있었어. 그리고 나서 식사 도중에 어디가 포위됐다고 해서 출동을 해가지고 거기를 뚫고 아마 계속 그렇게 광주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진격을 이렇게 왔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초저녁에는 주로 투석이고 그럼 소리 지르면 도망갔어 그 사람들은. 네, 밤이 깊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가격해지면서는 이제 차량이 등장을 하죠. 버스, 트럭 그런 차들이 등장을 해요. 차도 우리한테 막 돌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쪽 반대 방향에서도 이렇게 와요. 웽 하고 막 버스도 옵니다. 가서 잡으려고 보면은 그것이 이제 분수대에 그냥 차가 박혀요. 그러면 이제 그놈들 이제 잡으러 가려고 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차량으로 공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상황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각 지휘관들의 어떤 그런 그 요구 사항이 발표 명령을 해라. 제가 지금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수창 장군이 직접 사령관한테 그 발표 명령 달라고 우리 애들 다 죽이겠다고 그랬을 때 안 준다고 하는 게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안 들리는데 이 양반 답이 그럼 발표 명령은 받은 걸로 하겠다. 누가 시민을 향해 총을 쏘라고 명령했는가? (2만) 명의 시민들이 광주역 오거리에서 횃불을 들고 차량 시위를 하며 저항을 이어가던 그날 밤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하던 삼공수 지휘관 최세창 여단장이 현장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에는 11시는 안 됐고 10시 아마 조금 넘어서일 거예요. 아마 발포 명령이 내 생각에는. 우리 그 여단장이 분수대 앞에서 자기 거 건총 389형 리볼바를 가지고 공중에다가 실타를 3발을 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도 그렇게 그 사격을 그렇게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최초로 실탄 사격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옆 지역 대장이 전봇대에서 은퇴해가지고 무릎사 자세로 조준 사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뒤에서 봤죠, 그 광경을. 그냥 군인이면서도 섬찟하더라고요. 삼공수의 집단 발포는 시민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군인들과 데모대원 사이에 그 가운데다 대고 총을 쐈어요. 빵빵빵빵빵 했는데 아이고 이 자식들이 정말로 총을 쏴버린다고 그러면서 그 동료들이 나를 부축하고 병원을 후송을 해버렸대요. 갑자기 다다다다 막 왼발로 쏴볼게 거의 다쳐버렸어요. 여기 하얀 데 있잖아요. 여기 하얀 데요. 이건 파편이고 여기도 맞아보고. 광주역 집단 발포가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5월 21일 도청 앞 첫 집단 발포가 자위권 발동이었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거짓인 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세창 장관님 댁 맞죠? 앉으신데요. 지금 나가셨어요. 아, 나가셨어요.
저희 KBS에서 장관님을 좀 뵙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12.12 사건과 관련해 장세동, 최세창 피고인이 재판부의 구속 집행 정지로 오늘 저녁 풀려났습니다. 최세창 삼공수 여단장. 전두환의 최측근으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승승장구한 그에게 광주에게 집단 발포 지휘 여부를 묻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세창 장관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KBS 광주의 조나영 PD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5.18 관련해서 여쭈고 싶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그 광주역 5월 20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당시에 그 발포 명령에 대해서 이제 네. 증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나는 발포 명령 내린 적이 없습니다. 공중에 곤총을 3발을 쐈다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광주역에까지는 안 갔어요. 광주역에 오신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곤총 쏜 적도 없고 나는 곤총을 쏠 여가도 없어요. 발포된 사항은 나는 잘 모르지. 대대장들이 알지. 이제 더 이상 내가 말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뭐 조사할 일 있으면 조사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만하시오 이제. 장관님. 삼공수의 집단 증언과는 정면 배치되는 최세창의 주장. 난감한 상황 속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다른 핵심 증언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사코 만남을 거절했던 최명룡 씨가 증언을 결심한 것인데요. 그는 당시 최세창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입니다. 광주역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에서 그가 연고도 없는 광주까지 내려와 현장 증언을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유족들 있잖아요. 참 유족들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사람들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 좀이라도 한 풀지. 그렇잖아요. 그 광주 시민들 얼마나 울분이 터지겠어. 또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42년 전 삼공수로 처음 광주에 갔을 때도 이 철길을 달렸습니다. 기억은 순식간에 80년 5월 광주에 닿습니다. 까만 밤, 횃불과 불타는 자동차 뒤에 수많은 시민들과 실탄을 지급받은 삼공수가 대체하던 그 일촉즉발의 아수라장이 눈에 선합니다. 찍어낸 듯 선명한 기억 속에는 이곳에 서 있었던 최세창 여단장도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많이 변했다. 옛날 생각을 참 많이 변하기도 변했다. 자동화하기 소총을 이 건물하면 이 건물 둘 중에서 한 군데에 딱 설치돼 있었고 분수대가 지금 저게 있었는지 내가 지금 잘 생각하지만 이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단장이 이제 여기서 와가지고 한 거의 이 정도 같아. 이 정도 여기서 여단장이 내려가지고 이제 갑자기 여단장이 먼저 왔고 우리가 뒤따라 왔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탁 나서 보니까 여단장이 아무래도 권총 2-3발 쏜 거. 다른 사람은 권총 쏠 사람이 없으니까 똑바로 진압 잘하라 그 말 한마디 하고 바로 빠져나갔어요. 여단장이 현장을 직접 나가볼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고 여단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을 지휘하고 그 일을 수습하는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5월 20일 강주역 집단 발포에 대한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퍼즐이 맞추어진 거다. 5월 20일 밤 집단 발포가 있었던 광주역. 화염방사기, 소총,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채 시민들을 진압했던 삼공수는 5월 21일 새벽 전남대로 이동합니다. 전남대는 삼공수의 주둔지이자 시민들의 주요 시위 거점이었습니다. 삼공수에 붙잡혀온 시민들은 전남대 이학부 강의실에 구금됩니다. 당시 구금된 시민들은 100명 이상. 이곳에서는 무차별 구타가 난무했습니다. 강의실인가 뭐 교실인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약간 크더라고요. 일반 학교가 강남보다 크다. 제가 봤을 때 한 100여 명 정도 밤에 취조를 하는데 근무자가 있어요. 2명씩 취조를 하더만 하여간 무릎 꿇고 앉혀놓고 쓰러진 사람 쓰러져 있고 냄새가 피비는 데까지 왜냐면 그날 저녁이 아니에요. 그 전날부터 잡혀온 사람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피비는 데가 진동하더라고요. 많이 그 구타 내지는 아마 많이 그 좀 흉하게 이렇게 있었던 걸로 많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앉아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구타를 하는 거예요. 개머리판으로 어깨를 딱 이렇게 쳐요. 어깨, 총 개머리판으로. 그리고 곤봉으로 머리 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개머리판으로 머리도 쳐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대검들을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검 가지고 머리를 차면 그때만 해도 장발이 많았잖아요. 장발이 대검이 얼마나 잘 되는지 딱 치면은 스포츠 머리가 돼버려요. 얼마나 대검이 잘 되는지. 맛을 보여주겠다 하더니 대검을 빼가지고 제 왼쪽 머리, 모서리를 여기를 그대로 찍어놓고 대검을 눈앞에 대고 너 이 새끼 눈깔만 돌아가면 죽여버려 그러니까 뭐 하나도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서 있을 때 20일 날 그 오후 4시경에 치열하게 이 운동장에서 학생하고 군인들하고 붙었는데 우리 군인들이 심한 그 박달 그걸로 사정없이 때리고 허리를 부리는 것은 목격을 했거든요. 저녁에 이 야산 쪽에다가 3사명을 매장했다. 그 위치는 그러면 아까 여기하고는 달리 정문 쪽에 있는. 그렇죠. 저 정문 아닙니까? 이게 전대 정문. 정문 우측에다 묻었다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미 알려진 전남대 총상 사망자 3명뿐만 아니라 삼공수가 주둔하는 동안 전남대에서는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직접 이렇게 죽은 거는 거기에서 총 합해갖고 한 7, 8, 10. 네. 시신의 상태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 그 들고 가는 거. 그리고 바로 그 황토 붙어 있는 거기서 이렇게 할 때는 들 걸로 안 하고 그냥 들쳐갖고.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축 늘어질 정도 이렇게 굳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럼 그 매장을 했던 사람들은 일반 그 병사였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실명은 여기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내가 직접 묻었으니까 애들 데리다가 여단장이 지시가 내려온 거지. 야, 그 시체 산 그쪽에다 무성한 곳에 묻어.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가서 묻은 거지. 이제 내려가서 내가 직접 애들 데려가서 묻었으니까. 최명룡 씨가 직접 시신을 묻었다는 장소는 전남대 옛 본부 건물 뒤쪽과 인근 야산. 함께 현장 검증을 진행했지만 이미 새 건물이 들어선 현장에서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남대 야산에서 수습된 시신은 한 구뿐.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실탄이 지급됐던 5월 21일 전남대 일원에서 성난 시민 5만여 명과의 공방이 길어지자
삼공수의 이동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들은 이 길을 따라 광주 교도소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제 군 수뇌부에서 외곽으로 철수하라고 명령을 받고 애들이 이제 이 전남대학교 저희 지금 이 공간에 있었죠. 이 공간에서 광주교도소로 철수하는 과정에 붙잡았던 시민들 그 탑차에 다 실어가지고 다 그대로 끌고 가거든요. 한 차에 다 못 실어요. 나는 수가 많아야죠. 나는 내가 본 거는 우리 탑차 있잖아, 방송차. 방송차. 거기에다 그냥 빡 때려 실었어. 시민군만. 원래 2.2톤 그 트럭이 정상적으로 탈 때 12명이 타는 거예요. 구인들이. 그러면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12명이 타지만 24명까지는 타도 괜찮아. 근데 거기다 한 60명, 70명을 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20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세 대다 다 실어버린 거야. 실었으면은 물려가 그렇지 않아도 깔려 죽는데 거기다 대고 저 최루탄 있잖아요. 최루탄을 한 차 하나에 2개씩 가서 넣어버린 거야. 최루탄 얘기 들어봤죠? 부상당한 시민을 떡시루처럼 꽉꽉 채웠던 이송 차량. 삼공수는 그 안에 최루탄을 터뜨렸고 트럭은 순식간에 가스실이 되고 맙니다. 전남대에서 교도소까지 가는 동안 밀폐된 트럭에 최루탄 한 개가 또다시 투척됩니다. 길어진 구보에 대한 분풀이였습니다. 그 탑차 안에다가 체류가스를 2번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체류가스가 터지니까 눈물, 콧물, 생똥, 오줌 안 싼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출발해서 조금 가다가 터뜨리고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또 한참 가다 다시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밀폐된 장소에서 세탄가스를 마시고 몇 시간을 돌아다니 보니까 거기서 그 유태인들 그 가스 독살 그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 아우슈비츠 그 독살상. 그러면서 아 우리도 이러다 죽겠구나.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요 팔이 까지면서 이제 밑으로 깔리잖아요. 그러면 밟고 싶고 밟은 것이 아니라 발버둥친이라고 움직이니까 밟혀서 죽어요. 자, 서 있는 사람도 코피가 나고 오줌을 싸고 호흡을 못 하는데 깔린 사람은 이제 참말로 호흡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교도소 가갖고 내릴 때 보니까 한 차에서 서너 명씩 다 시체가 나오는데 깔린 사람이 다 죽었더라고요. 당시 참상은 어땠을까? 우리는 집단 증언에 참가했던 삼공수 가운데 교도소에서 시신을 내렸다는 김승식 씨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집 오면은 다만 무너지고 그러니까 나 못 오지 말라고 했는데. 예, 시켜놨어요? 약속하도 약속도. 해마다 5월이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김승식 씨. 잠이 안 오셨어요? 밤에 잠을 안 온 게 아니고 그 공황 발작이 일어난다니까 심해요. 막 일어나면 막 손도 떨리고 그냥 운전하다 가다가도 발작이 갓길로 세워놓고 한참 그건 약으로는 못 고친가 봐요. 약을 먹어 약을 얘기했지만 어차피 전역 후 알코올 중독과 공황장애에 시달렸다는 그의 고통은 80년 5월 이 손으로 시신을 내렸던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긴장되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그때 트럭에서 잡혀온 시민들 내릴 때 혹시 뭐 시신이나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네. 불행하게도
저를 지명한 거예요. 올라가서 시신 내려라. 그래서 그리고 시신들이 이게 서로 널브러졌으니까 이게 만지기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살아있는 사람 시민군도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서 소위 말하는 상처를 입은 시민군들, 맞은 사람들. 그 신음소리가 나니까 어떤 한 병사가 대검을 착감한 게 아니라 대검을 여기서 빼서 쑤시더라고. 그래서 어느 그 장교 지휘관이 하지 말아 보니까 이제 멈추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시신을 한 곳씩 내리는데 정보장교였을 거야 아마. 계급이 소령이었는가. 근데 해놓고 이제 우리 보고 이제 뭐 거지 같은 거 주면서 얼굴 닦으라 하더라고. 피를 닦고 사진 찍고. 그리고 쉬어보니까 다 내려놓고 쉬어보니까 13구더라고. 그런 것들. 그런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다니면서 제정신이 아니죠, 사람이. 김승식 씨를 5월 광주라는 기억의 감옥 속에 가둬버린 그 13구의 시신은 어디로 간 것일까? 혹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교도소에 주둔했던 삼공수가 목격하진 않았을까? 그 교도소에서 아니 그들이 저 교도소로 들어가 가지고 그 이튿날 한 10시경에 교도소 앞 현 지점에 우리가 매복을 했어요. 매복을 하는데 얼굴은 지금도 기억을 하지만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5명 정도가 하사관 5명 정도 갔다 오는데 5명을 매장하고 온다. 그래서 그 우리 매복 지점을 이렇게 통과했거든요. 자, 거기서 제가 지금 박 선생님 말씀하신 게 보충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이거를 그래서- 제가 봤어요. 네. 나가는 거를 구루마에다가 이게 정문이고. 맞아, 거기서 네, 여기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제가 그걸 봤어요. 여기서 싣고 이쪽으로 가는 거를. 근데 하사관이 4명 정도, 우리가 3-4명이야.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영선반 요원들이 묻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도로서 담 옆에 아마 그 나무 이런 데다가 그때 당시 간이 없으니까 가마니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또르륵 말아서 그 묻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수의 삼공수가 안매장 당사자로 지목한 영선반 대원들. 부대원들의 교차 증언을 통해 당시 안매장을 지시했던 지휘관과 영선반 반장이 특정됐습니다. 그들은 소문이 무성했던 광주 교도소 안매장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까? 당시 지휘관 여단장의 지시를 받아 장소를 물색했고 영선 반장은 사병들과 함께 안매장을 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무만 그랬던 뭐야 종묘 그것만 애들 한 4-5명 돼요. 우리는 저 연선반이거든요. 나가 밖에 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오후에 내려서 뭐야 시체가 온 모양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나는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무슨 처리하는 방법은 그밖에 없잖아요. 이거 흙으로 덮어주고 이제 겉으로 덮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밖에 할 반 없으니까.
우리는 삼공수 부대원들과 함께 당시의 과정을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전남대에서 광주 교도소에 도착한 이송 차량에서 내렸던 시신들은 모두 13구. 여기지 여기. 여기 시신을 여기다 냈다고 여기. 그렇지. 여기다 다 넣어놨지. 저기 같아 여기. 시신을 내 기억에는 여기다 내린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야 여기. 여기라고 여기. 어? 교도소 본부 앞에서 내린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옮긴 곳은 교도소 사망로 쪽 외곽지대. 그때 당시는 이런 철조망이 없었어요. 저 도로를 보고 우리가 경계 건물을 사죠. 그런 이제 건물을 사고 있는 도중에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 시체를 가만히 되게 덮어가지고 이동을 해요. 그때 당시는 그가 미루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다가 아주 그 감매장을 했었죠. 달도 서쪽으로 물러갔던 칠흑같이 까만 밤. 희생된 시민들은 차디찬 교도소 담벼락 아래에 눕혀졌습니다. 그날의 목격자는 한 구덩이에 2억 구의 시신을 한꺼번에 묻어버렸던 암매장을 직접 실행했던 삼공수뿐이었습니다. 교도소 암매장과 관련해 계엄군의 또 다른 증언들이 줄을 이었고 암매장지로 지목된 곳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는데요. 지금까지 조사위에서는 총 3차례의 광주 교도소 발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계엄군 진술에 의하면은 예전 테니스장에 밖에서 교전이 있어서 데려온 시신들 많이 모아놨다는 거죠.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다 이후에 처리를 했다라는 제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시신들이 이 부근이 있지 아니면 저 맞은편일지 그냥 그 중에 왜냐면 그때 당시 저쪽 계엄군이 근무 섰던 그 자기네 호흡하고 있던 그 일대에 뭐 매장을 했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안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광주 교도소 재소자 농장터, 광주 교도소 공동묘지, 시민과 계엄군이 교전했던 주유소 근처의 밭 등이 암매장지로 지목됐던 곳입니다. 김영관, 저기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오라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교도소 암매장 추정지 발굴 조사. 5.18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암매장했다는 시신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거기에 매장되어 있었던 시신들이 어디론가는 이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 추정의 근거는 어쨌든 매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있고 근데 그 수가 다수이고 그런데 지표 조사를 한 결과 현장에는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사의 방향을 사체 처리 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와 관련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의미 있는 그 진전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삼공수가 광주 교도소 일대에 매장했던 시신을 옮긴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그 단서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 뒤에 있잖아요. 이 광주 진상 저기 전에 나한테 보안부대 요원들일 거야. 사복 입고 3명이 왔어. 그래가지고 전남대학교 공동묘지 있잖아요. 거기에 어디 묻었냐고 나한테 왔어. 그러니까 내가 자세히 알려줬어 그 사람들한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파서 없애버렸는지 어쩐지는 모르죠. 내가 안 가봤으니까. 그리고 가자고 하는데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
전대하고 전남대학교하고 광주 그대로 두 군데 알려줬다니까 그대로 위치 정확히 알려줬어요. 혹시 그분들이 몇 년도에 물어보러 오셨는지 기억나세요? 그 82년도인가 3년도인가 왔거든. 80년 5월 당시 광주지검이 상부에 올린 동양보고 문서입니다. 광주지검은 삼공수가 교도소에서 주둔했던 첫날인 21일부터 암매장을 자행했던 사실을 바로 다음 날인 5월 22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암매장된 시신들은 은밀하면서도 대담하게 처리됩니다. 계엄군은 암매장한 시신 일부를 전대병원으로 운반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암매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신의 2차 처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암매장의 진실은 시민들이 그 진실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가해자 측인 군이 쥐고 있거든요. 암매장에 관한 부분들은 현장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에 대한, 부대에 대한, 자들에 대한 좀 촘촘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5월입니다. 해마다 보리가 익어가는 5월이 되면 보리 익는 냄새에 딸려오는 핏빛 기억 때문에 병이 깊어진다는 김승식 씨. 80년 5월 광주에서 보냈던 열흘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괴롭힙니다. 자, 밥 먹자. 밥을 먹자. 입대 전 쾌활하기로 소문났던 그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제초제를 가지고 다녔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벌을 준 이유는 하나. 광주를 진압한 공수부대원이었다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때 농사일 안 배웠으면은 아마 못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루 이틀에 지어질 일 같았으면 진즉 잊었겠죠. 평생 아마 그 생각은 지워지지도 않고 따라다닐 것 같아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다는 군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군인을 거기다 넣어놓고 진압 잘했다고 철수하면서 팡파를 올리고 그 기차에 탑승하고 오면서 열차 속에서 의자에서 앉아서 울면 창피하니까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터져 나오는 울음을 꾹꾹 삼켜봐도 도망치려고 매일 20km를 넘게 걸으며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결국 벗어나지 못했던 5월의 기억. 그럴 때마다 김승식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봅시다. 지금부터 8년 전이니까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5월 광주의 이야기. 혼자만의 증언이 쌓여갈수록 5월 광주는 그에게 진실과 고백이라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5월만 되면은 그 소위 말하는 보리병, 글쎄요, 그 말이 어떻게 생겨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40년 횟수로 40년이 넘은 세월인데 벌이 필 때 되면 그게 되살아 나요. 아는 게 그대로 다 묻혀가고 있다는 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다 밝혀졌다 하면은 저는 그날부로 병 다 나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강주의 참상에 대해서 못 잊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같이 그때 현장에 근무했던 계엄군 같이 왔던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참가했던 그 동료 군인들한테 부탁드리고 싶다면은 다른 거는 다 그 뭐 위에 알아서 하겠지만 그 행불자라든가 그때 당시에 운명을 달리한 이 사람들의 유해 발굴하는데 그 보거나 이렇게 알거나 하는 거 있으면은 좀 그거 하나만큼은 협조를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가 올 때 이 인터뷰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여기 응하고 있는데 진짜 5.18 하려면요 딴 거 아니야. 얼른 한 사람이라도 시신을 유골을 찾아가지고 가족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이 강주 시민의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여단장들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대장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 진실을 밝혀줘야 돼. 그 사람들이 이제 솔직히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